자, 논란의 가결 색출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단식까지 하면서 부결의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왜 부결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죠. 들어보시죠. 가결을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럼 부담 없이 가결을 해서 넘어오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왜냐하면 국회가 내가 요구해서 가결한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결해 주세요 했는데 네. 가결이 돼버리면 아.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네. 그래도 저는 부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가결이 될 것으로 저는 각오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누가 가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결해 주세요 해서 전원이 동의를 해버리면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책임을 물어야죠. 내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당이 살려면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이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 요청을 해서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거예요. 색출하기 위해서 결국 색출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기명 투표였는데 어떻게 색출했습니까? 일부러 내가 구속될지 모른다라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정말 당을 위해서, 당 하나만 위해서 누가 검찰과 짜고서 이 당을 흔드는지를 색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맘에도 없는 부결을 단식까지 하면서 했다. 인간적인 소회니까요. 자꾸 아까부터 인간적이라고 하죠. 아니 질문이 그거였다니까요. 네네, 인간적인. 질문이 네네. 진행자의 질문이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느꼈습니까? 네. 그 당시 최초의 소회를 털어놓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결을 호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당시의 느낌은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만 6월 달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를 자꾸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중도층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중도 보수였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도층이 항상 선거에서는 이 표심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체포영장이 날아올 거는 뭐 당연한 수수처럼 당시에 느껴졌고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깊었던 그런 시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택이랄지 그다음에 어제 그 나와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그때 당시 어떤 상황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긴 얘기보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선거 때마다 특히 대선 때 그렇습니다.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가장 많이 여야에서 붙이는 앞에 이야기가 수식어가 용광로 선대위거든요. 당내 이견, 갈등, 서로 간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녹이고 우리가 한마음 돼서 용광로 안에 다 녹여서 선거 승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용광로 선대위가 가장 흔하게 쓰인 말인데 그 용광로 선대위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말이 가져올 아무리 유튜브에서 조금 편하게 캐주얼하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 말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보관이 있는 것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록격인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군요. 이재명 대표 구태여 저렇게 말할 필요 있었냐라며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통합행보와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김두관 전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플랜 B를 세우자라고 말이죠. 정권 교체와 최대 악재는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오는 3월 26일 서울고법에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본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플랜 B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과방에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과방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내란이라는 부분은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쌍방울 통해서 돈 보냈잖아요. 그걸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범, 검사 사칭범 조용히 하세요. 한민수 의원. 질문하세요. 이게 뭐 하십니까? 저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동훈 전 대표도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도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 하고 있는 29번의 탄핵, 그게 어차피 헌법에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헌법에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헌법에 있었지만 감히 그것까지는 안 하는 절제 정신이 서로 지켜온 암묵적인 룰이었고 그게 깨진 겁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수만 교체해가지고는 우리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겁니다.